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금일 배터리 관련해서 2차전지 관련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금양에 또 바르지 못한 그 왜곡된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커뮤니티에서 제가 금일 이제 공유를 해드린 기사 내용을 보면, 정부 국내 모든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 공개를 권고한다, 이 내용인데, 참 제 개인적인 생각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한다고 해서 어떤 그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참 이 안타깝지만 산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늘 나온 이제 내용인데,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전기차 배터리 이력 관리 및 안전 인증 체계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를 했고, 그해 8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마련을 했고, 그 다음 연도 8월에 1년 뒤에 자동차 관리법 개정을 완료한 상태라고 이제 오픈을 했고, 그리고 배터리 이력 관리제가 배터리 식별 번호를 관리할 시스템 구축 시기를 고려해갖고 갑자기 뜬금없이 3년 뒤에 2025년 2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에도 2년 전 검토해놓고 미적견 정부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국내 모든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 공개. 이게 오히려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단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여러분들도 댓글 좀 많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고정 댓글에 또 저희 무료 커뮤니티 입장 주소 있으니까 입장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일단 이런 사태가 부각이 된 게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에 의해서였어요. 근데 그 사건이 어, 뭐 대형 쇼핑몰이나 뭐 백화점에서 취약 시간대에 만약에 발생이 돼서 인사사고가 엄청나게 크게 났고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 여러분들 아마 걷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개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뭐 전기차를 그 앞으로 전기차 나아가는 그 산업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 매우 크게 대형 사고가 일어났으면 투자 산업, 그다음에 또 안타까운 또 희생자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겠죠. 그나마 다행인 건 희생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기차 포비아가 지금 상황에서 확산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불안감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완전히 불에 타서 저거 하는데. 그래서 이 정책들도 뭐 배터리 제조사면 제조사, 완성차 업체면 완성차 업체, 정부가 모두 협력을 해서 전기차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전기차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전기차의 대중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한쪽의 책임이 아닙니다. 배터리사의 책임으로 이제 언론은 흘러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이런 기사도 중국산 배터리 아니죠, 거르게 된다니까요. 이 지금 방금 제가 공유해드린 이 정부 이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한 기업에 대한 그 치중된 그런 소비 수요도 일어날 수 있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BMS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기차의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BMS 시스템이. 그렇죠? 과충전, 과방전, 과열, 여러 가지 위험을 방지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BM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터리의 성능 저하뿐만 아니라 화재와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금일 또 제가 이제 해외 뉴스를 접했는데, 중국에서 국내 그 자동차를, 어떤 그 업체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탁송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사람이 안 타 있죠. 예, 트럭 뒤에 이제 탁송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불이 붙어갖고 화재가 나는 그런 또 영상을 접했는데, BMS는요 전기차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요소예요. 배터리 제조사는 또 고품질의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BMS 시스템의 완성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이거에 대한 부분 협력이 또 필요한 부분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완성차 업체가 동일한 수준의 BMS를 기술을 과연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느 완성차 업체는 완벽한 BMS, 그리고 어느 완성차 업체는 좀 미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완성차 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저가의 BMS를 사용하거나 배터리 제조사가 권장하는 BMS 기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일한 배터리를 사용하더라도 차량에 따라서 안정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국내 모든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가 이거에 대한 약이 될 수가 있는가?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배터리 제조사의 이제 선택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이유들로 배터리 제조사가 금양도 포함입니다. 앞으로 예. 모든 지금 그 완성차 업체가 잠재 고객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또 해주셨는데, 배터리 제조사는 단순히 배터리를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 관리 이 시스템을 어떻게 여러분들 구현할 거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배터리 제조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그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지속할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배터리 제조사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배터리의 안정성을 최적화할 수 있는 BMS를 사용하는 완성차 업체를 선별을 해서 납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봐요. 이거는 배터리 제조사의 브랜드 이미지, 신뢰도도 보호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전기차 포비아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포비아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모든 관련 업계는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정보 공개만 해갖고 뭐가 됩니까?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이 댓글이 벌써 30개가 달렸는데 이 댓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지.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제발 그 정부의 각 부 처장들이 이 좀 머리를 잘 신중하게 써서 국민들 그리고 전기차의 대중화를 가속할 수 있도록 예? 피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이제 환경은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대지진이 예상된다는 그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지금 자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심지어 자국민의 지인들이 한국에 사는 사람들한테도 일본 여행을 권고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배터리 제조사가 완성차 업체를 선별을 해서 BMS 시스템의 안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전기차의 안전을 보장을 하고 전기차 포비아를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서로 상부상조라는 얘기예요. 완성차 업체도 효능, 성능이 좋은 배터리를 선택을 하겠지만 배터리 업체도 아무 완성차 업체에다 납품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로 협력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 가장 큰 바탕은 뭡니까? 정부의 정책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 방향성을 만드는데 일조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모든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를 정보 공개하도록 권고하는 조치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좋게 말하면. 그런데 동시에 배터리 제조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조치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배터리 제조사의 제품이 사용되는지 확인을 하고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뭡니까, 여러분들? 가려서 살아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이 실제로 시행이 계속되잖아요. 다음과 같은 뭐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장점,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전기차 구매 시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 성능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가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전기차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까는 의문이지만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제조사와 완성차 업체들은 자사 제품의 안정성과 성능을 입증을 해야 되는 압박, 또 하나의 과제. 뭐 이거는 있을 수가 있죠. 품질 관리와 기술 혁신에 더욱더 집중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금양이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금양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렇게 투자를 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오히려 전기차 쾌즘의 시대, 그 다음에 이 전기차 포비아 시대에 잘 맞물려서 잘 다져 나가기를 응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시장 경쟁 촉진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배터리 제조사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땡큐죠. 배터리 제조사의 평판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차량을 선택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땡큐지만 모든 제조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나은 기술과 품질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의 품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는 엄청난 좀 압박을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 전기차 소비가 이제 점점 더 증대가 될 수가 있겠죠. 배터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전기차에 대한 불필요한 어떤 공포를 완화시킬 수가 있다. 하지만 배터리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서 특정 제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그 회사에서 배터리 화재가 적게 났더라고 해도, 인명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없던 화재 사건이 없던 그런 그 이력을 갖고 있는 그 차별화가 심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부 우수한 배터리 제조사가 시장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돼서 가격 상승과 같은 또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한번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배터리 제조사와 완성차 업체 간의 갈등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제조사 간의 협력 관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는 특정 배터리 제조사와 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이거는 생산 비용 증가, 기술 개발의 지연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정책 그 내놓는 분들께서 정말 고심을 하고 협력을 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그냥 바로 이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문제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내 모든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그냥 바로 딱 때리는 거. 결국에는 2차 전지 이 국내 기업도 배터리 정보 공개로 인해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품질 관리를 위해서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비용 증가, 뭐 수익성 악화도 가능성이 있고, 특히 기술력에서 뒤처진다면 기업들은 시장에서 또 도태될 위험도 있습니다. 특정 기업이 과거의 화재 사건 등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의 제품을 회피할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이제는 해당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캐즘의 시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참 국가에서 뭔가 이 2차전지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국내 기업들이 참 이 반도체 업대도 국내에서 일본과 미국의 힘을 빌렸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아주 위에 있는데 비단길을 열어 놓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배터리 국내 최대 배터리 대기업들, 그 다음에 장비 소재 기업들이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지금 2차전지 산업을 짊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잘 활용해서 2026년, 27년, 28년을 간다면 2030년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성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그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 불안정성 초래.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또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에는 공급망 리스크 증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두고 있어요. 하...
참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전기차 그리고 2차전지 산업 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그냥 다짜고짜 배터리 정보 공개를 바로 해서 때리지 말고 이게 분명히 부작용 저는 생긴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배터리 제조사 정보도 괜찮지만 정부나 어떤 공인된 제3의 기관이 배터리에 이렇게 국토부에서 나오잖아요. 안정성 평가 기준을 확실하게 마련을 하고 이거를 토대로 각 배터리에 대한 그 안전 등급 왜 이 등급 자체 있잖아요. 그 효율성 자동차 옆에도 붙어 있고 뭐 에어컨이나 가전 제품에도 이제 효율성 붙어 있듯이 그렇게 해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 예를 들면 이 등급은 공개되지만 제조사 정보는 뭐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제조사에 대해서 편견 없이 객관적인 안전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을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조사 간의 차별화가 줄어들 겁니다. 결국에는 배터리사는 국내 기업이 탑이에요. 그럼 국내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거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예?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 그로 이제 배터리에 대한 품질 인증제를 도입할 수도 있는 거고 인증제를 도입을 해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배터리만 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세부화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예? 인증을 받은 배터리는 여기 어디 어디의 금형의 배터리는 이 안전성 검증을 통과했다는 의미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또 줄 수가 있고 배터리 제조사 간에 너무 과도한 경쟁을 이 쾌즘의 시기에 완화할 수가 있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 또 제조사들은 품질 향상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소비자들도 신뢰할 수 있는 배터리를 선택하는 기준이 마련이 되잖아요. 단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든지 차라리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즉각 그 전면 공개하는 대신 골라 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또 고려할 수가 있죠. 처음에는 배터리의 일반적인 안전성 그 정보만 공개하고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 제조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서류 방식. 급작스러운 정보 공개로 인해서 저는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시장에 충격을 줄까봐. 소비자와 제조사 모두에게 적응할 시간을 제공을 좀 줬으면 좋겠고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불안감을 좀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그렇고 배터리 제조사와 완성차 업체 간의 협력을 강화해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이 BMS의 통합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또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 이거를 위해서 양측이 공동으로 인증을 받는 시스템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제조사 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갈등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더 안전한 제품을 제공을 하면서 전기차 포비아 현상을 좀 줄여서 이 빅뱅 폭발을 이차전지 투자자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게 너무 딜레이 되면 또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투자가 또 많이 되고 뭐 이제 융합이 되면서 그 경제도 기업도 더 나아가서는 이 국내 이 나라도 더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제 주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적어해서 전기차 화재 사건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싫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으니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좀 줄여야 된다. 소비자들이 안전한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는 돕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다짜고짜 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면은 저도 찬성입니다. 근데 지금 다 안 좋은 그런 내용만 뭐 대책도 없다고 얘기하고 네? 문제가 참 커요 사실 여러분들. 그리고 금양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오늘은 좀 금양을 쉬어가려고 했는데 하루가 멀다하게 안 좋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양 배터리 리콜 무방비 충당금 영원. 이거 어제 말씀드렸던 기사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마지막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예? 여기 답을 말했네요. 판매 보증 충당 부채는 제품을 판매할 때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다. 어제도 답을 말했잖아요. 마지막에 왜곡된 정보와 논리적 오류를 다
다 여기다가 담고 어떻게 보면은 판매 보증 충당 부채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작성을 한 것 같은. 여기 다 나오잖아요. 여기. 예? 여기 내용. 심지어는 투자자 아니라는데도 이 기사에서 내보낸 판매 보증 충당 부채는 실제로 제품을 판매할 때 발생 가능한 AS 리콜 뭐 이런 것들 비용을 대비해서 적립하는 항목입니다. 기사 자체에서도 이 내용을 명확하게 언급을 여기 해놨어요. 그런데 금양이 아직 배터리 제품을 양산하거나 판매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충당금을 쌓아 놔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또 여기 담았죠. 네? 충당은 빵원이다. 이거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비논리적이죠. 판매 보증 충당 부채 자체가 제품 판매 후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비해서 적립하는 것입니다. 제품을 판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당금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금융회계 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예요. 기사에서 금양이 충당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것은 상당히 어이가 없고 오히려 독자들에게 그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치 금양이 배터리 리콜에 대한 무방비다. 큰 어떤 위험에 처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배터리를 이 양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콜 대비 자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리콜 리스크는 판매 후의 문제라고 보이고 초기 단계에서 충당금을 쌓는 것은 비현실적인 그런 얘기라고 봐요. 예.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금양은 지금 뭐 이 생산 단계에 준비 단계에 있죠. 이제 내년부터 이제 양산이 들어가는데 이 단계에서 리콜 대비 자금을 따로 준비를 한다?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또 리콜 발생 가능성이 제조 과정에서 품질 관리, 연구 개발의 완성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데 예? 금양이 지금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단정 짓는 것은 지나친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저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천지 제가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로 말씀드렸죠. 예, 빅뱅 폭발에 대한 그런 부분, 이번에 해외 갔을 때도 얘기하는 부분, 딜레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 예, 국내 투자보다 해외 투자의 관점을 더 둬야 된다는 식의 그런 내용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사가 그리고 특정 기업에 대한 그 비판적인 시각을 계속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크게 초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금양의 상황을 왜곡해서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고 이미 이차전지는 지금 단기적으로 투자를 진행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투자 유동성을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사람들보다 단기 중기의 그런 투자의 관점을 잡고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사고팔고에서. 그리고 이제 막 배터리 사업에 진출하려는 상황에서 이런 그 기사들이 기업의 발전을 저하할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이 떠오르는 투자 산업에 이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뛰어들었고 뛰어들어서 상당히 뭐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크게 자산을 증대하신 분들이 있고 또 반면에 뒤늦게 포모 현상에 뛰어들으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지금 아주 답답해 죽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 내에서도 다른 기업들 제가 이 말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유튜브에서는 특정 기업에 대한 2차전지 전반적인 그 내용과 금양이라는 기업 그다음에 이제 뭐 AI 반도체, 뭐 엔비디아, 한미 반도체 관련해서만 말씀드리지만 커뮤니티 내에서는 다방면으로
이슈 타는 대로 흐름에 맞게 여러분들 또 메시지 코멘트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신청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이렇게 가져가라고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참 답답하겠지만 어쩔 수 없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 금양에서 투자하라고 여러분들 뭐 떠밀어서 투자한 것도 아니고 2차 전지에 투자하라고 누가 떠밀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 전문가분들 그 다음에 뭐 분석들을 토대로 2차 전지 산업 누가 봐도 여러분들 성장할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셨고 투자를 해서 자산이 증대되신 분들도 있고 자산을 손해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이 산업은 여러분들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한두 사람이 이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그리고 이런 그 기사들이 안 좋은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예, 그런 또 기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양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통. 예, 금양의 이 어떤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지만 좀 멀리 내다보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금양에게는 약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신뢰를 우리는 더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올바른 정보, 특별한 정보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무엇이네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술하는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